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7-3 브랜드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트 4까지인데요. 브랜드와 브랜드 전략, 그리고 브랜드 관리, 그 최근 브랜드 관련 경영하고 브랜드 전략 체크 포인트로 해서 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브랜드의 역할과 소비자 측면으로 구분을 해서 도표를 계속해서 보고 갈 건데요. 소비자 행동에 중요하게 결정짓는 요소들,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횟수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브랜드인데, 의사결정하는데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스크탑 퍼스널 컴퓨터 같은 경우는 브랜드를 44%, 그리고 가격을 41%, 유통 채널입니다. 여기서는 채널이 유통 채널인데 어디서 판매하는가, 어디서 구입하는가죠. 15%를 차지한다. 그런데 노트북 같은 경우는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남한테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브랜드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격, 그 다음에 어디서 샀느냐 내용이 10%를 차지한다는 것이죠. 프린트 같은 경우 브랜드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프린터가 고장 났을 경우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좀 안정된 것을 구입하려는 것 때문에 신뢰성 있는 브랜드를 찾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격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어디서 구매하는 중요한 게 아니라 프린터 같은 경우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이런 내용도 브랜드를 선호한 내용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렌 같은 경우도 이렇게 63%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의사 결정을 하는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하는 내용을 이 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 측면과 브랜드 역할 내용으로 이렇게 계속 봐가겠습니다. 브랜드 노열티, 브랜드 충성도가 높으면 반복 구매가 증진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조사자를 퍼센트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하나 브랜드에 충실한 사용자 비율입니다. 여기서 사용자 비율인데 나는 어느 브랜드가 좋다면 그쪽에 충실한 내용인데요. 자동차는 47%, 소프트웨어는 55%. 그래서 예를 들어서 MS를 좋아한다 하면 뭐 그쪽에 충실한다는 거죠. 의외로 마시는 커피도 58%가 됩니다. 요즘 스타벅스니 엔젤러너스니 유명 브랜드들이 많죠. 거의 대표 브랜드들이 80% 매출을 올리고 나머지 20%를 가지고 이름 없는 브랜드들이 나머지 매출을 올린다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만큼 커피는 한 브랜드에 대한 충실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물론 소비자의 기호의 영향도 있겠죠. 네이저 프린터 같은 경우는 61%한 브랜드를 선호한다는 것이죠. 지금 프린터에서 갑자기 중요한 시간에 AS가 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금 미국의 경우에 데이터이기 때문에 마요네즈가 나와요. 우리나라는 마요네즈를 그렇게 많이 먹지 않습니다만은 서양 사람들은 마요네즈를 별 음식에 다 넣어서 먹더라고요. 여러분이 더 잘 알겠죠. 마요네즈의 주성분은 뭔가요? 계란이 주성분인데 그 친구들은 그렇게 아무 곳에나 마요네즈를 잘 먹는 그런 습관이 있더라고요. 하나 브랜드 충실도 사용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 시가레트인데요. 담배도 어떤 기호성 때문에 그런지 하나의 브랜드를 선호하면 끝까지 그것을 피우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반복 구매를 증진시키는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하나 브랜드의 충성도가 이렇게 높은 노열티를 가져가는, 브랜드 노열티를 가져가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브랜드 관리를 얼마나 잘 해야 되는지 내용인데, 이 프로스는 지금 여러분이 봤을 때 100%가
만점이다 이 내용이 아니라 지금 벌써 50%가 넘는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영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브랜드 힘이 시장 점유율과 마진을 결정한다. 이익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시장 점유를 하고 있음으로써 이익까지를 결정해 준다 하는 내용입니다. 앱슨하고 HP 이 내용인데요. 이렇게 선행 점유율을 가진 브랜드하고 차이가 납니다. 여기는 질리에트와 샥 면도기죠. 프로스가 이렇게 이런 점유율을 갖고 있었을 때 매출에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나이키와 니보 마찬가지인데 이게 디어하고 모레이, 리바이스하고 갭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페덱스하고 에어본 익스프레스인데 여기는 배달 물류 업체죠. 이게 청바지 쪽 전문 브랜드들이고 이렇게 한데 이익을 얼마든지 크게 줄 수 있는 큰 마진을 주는 그런 내용까지 가기 때문에 브랜드 힘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력한 브랜드는 높은 주가를 가능케 한다. 주주 입장에서는 안정되고 잘나간 브랜드를 주주를 보유하려 하겠죠. 왜냐하면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고 안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내용을 정리해 놨습니다. 높은 주가를 가능하게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주주를 관리하는 것을 많이 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외국 기업들은 주주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대기업도 주주 관리를 하고 있죠. 주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뢰감이 있는 브랜드. 이번에 동학개미들이 삼성전자를 살렸다 할 정도로 대기업이 안정된 브랜드에 대해서는 주주들도 과감하게 거리낌 없이 투자를 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높은 주가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아주 이 내용의 브랜드 때문에 좋은 내용이 되겠죠. 지금 동학개미가 엄청나게 이번 코로나 사태 때 그렇게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나라의 유수의 기업들 주식을 다 사줘서 큰 파동 없이 이렇게 넘어가곤 했던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소비자가 충성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익 배수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표기해 놨는데요. 니케이 비즈니스 자료를 참고해서 이 자료를 가져와 본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괜찮다 이랬을 때는 이익 배수가 낮은데요. 어느 쪽이 좋을까 하면은 이익 배수를 2.63 이것이 낫다 선호하면 이익이 마진이 엄청나게 더 받아도 고객은 참여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라야 한다 하는 브랜드 충성도가 있었을 때는 과감하게 고마진을 볼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래서 브랜드 하나가 얼마나 기업에 영향을 주는가, 브랜드 자산에 영향을 주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브랜드가 좋아야 된다 하는 내용이 왔는데 브랜드 자체의 자산이 높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시장 점유율도 높여갈 수 있고 또 브랜드 마진을 이렇게 높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정도 8.9%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명품 브랜드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 누이비통, 샤넬, 지금 또 까르띠에 이런 브랜드들은 과연 얼마나 이익 배수를 볼까요? 그 브랜드 하나 때문에 기하학적인 이 브랜드를 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마진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브랜드 자산은 중요한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자사 브랜드를 자사 제품을 타사 제품과 구별하는 도구 이름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품질이 보장이 되고 정서적 유대감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의미의 차이가 난다. 그래서 로열티 제고로 역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고객의 충성도가 생겨요. 그래서 그 본인이 선호하는 브랜드의 충성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정서적 유대감까지 같이 한편에 가는 의미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의 장기적인 이익이 극대화되는 무형의 자산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뭘 의미하는가? 브랜드 전략의 궁극적인 목표는 브랜드 자산 구축입니다. 기업의 경영은 이윤 추구이기 때문에 브랜드 전략에도 결국은 브랜드 자산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가치, 기업에 제공되는 가치들이 있는데요. 소비자에게는 이런 내용을 보여줌으로써 로열티가 제고되고 충성도를 볼 수가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경쟁력이 높은 주가가 형성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가치는 정보 처리 해석 과정의 용이화가 되고 구매 결정에서 망설임 없이 확신을 갖고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내용이 되고요. 사용상의 또 브랜드가 유명 브랜드거나 인지도 있는 브랜드였을 때는 사용상의 만족감을 같이 한 번에 제공하기 때문에 충성도는 더 높아진다. 그리고 기업은 마케팅 효율성, 효과성이 제고된다. 많은 선전, 광고, 마케팅 비용을 투자하지 않아도 한번 자리를 잡으면 효과적인 내용을 갈 수 있고 거기에 가격도 많이 받아서 이윤까지 확장할 수 있으며 유통에 대한 영향력 확보가 되기 때문에 경쟁 우위가 되고 주식이 높은 주가를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전략의 궁극적인 목표는 브랜드 자산 구축이 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높은 로열티는 높은 주가, 경쟁 우위를 가져가게 한다. 소비자가 충성도가 높아짐으로써 기업은 많은 마진부터 시작해서 높은 주가까지를 얻어내는 브랜드 자산 구축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인식과 실제 모습을 일치시키는 것인데요. 바람직한 결과는 인식 속에 더 좋은 모습으로 자리 잡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모습이 정리돼야 된다. 기업이 어떤 것을 알릴까? 그래서 실제 소비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내용으로 자리를 잡으면 좋겠죠. 여기에서 지금 이 부분을 넓히는 겁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 브랜드 이미지인데요. 브랜드의 정체성은 기업 관점에서, 브랜드 이미지는 소비자 관점에서인데 여기 겹치는 것, 겹치는 이 관리 내용이 브랜드 매니지먼트, 브랜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기업 관점에서 소비자에게 연상시키려는 브랜드에 대한 기획된 연상, 의미의 집합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 이미지는 소비자의 연상작용에서 형성된 브랜드의 전체적인 인상의 집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여기에 겹치는 이 내용을 브랜드 관리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 하는 부분이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브랜드 이미지에 겹치는 브랜드 매니지먼트가 중요하다 하는 내용을 전략을 세우는데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브랜드 컴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커뮤니케이션을 약자로 해서 브랜드 컴을 통해 표출된다 이렇게 하는데 브랜드 컴이라고 하는 건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수립, 재정립하고 아이덴티티가 이미지화 되도록 사피를 적용해서 전달하는 제반 활동을 한다. 그래서 브랜드 관리 매니저는 이 부분을 철저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들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정체성을 소비자에게 어떤 이미지로 남길 것인가. 기업은 브랜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소비자에게 어떤 이미지를 남길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그걸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여기서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의 정체성이 적용된 제품, 브랜딩, 가격 유통, 광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케팅 4P, 4대 요소를 잘 적용을 해서 이게 믹싱을 잘 한 다음에 소비자에게 어떻게 이미지가 남을 것인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브랜드 관리인데요. 브랜드 빌딩이 어려운 다양한 이유인데 브랜드를 하나 빌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한데 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격 경쟁의 압력이 있습니다. 경쟁사와 가격 경쟁 내용이 있고요. 또 경쟁사가 확산되고 경쟁사가 계속 많아지기 때문에 경쟁 속에서 가야 돼요. 시장과 미디어가 나누어져 있죠. 그리고 복잡한 브랜드 전략 관계, 서로 브랜드의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혁신에 대한 편견인데 호불호가 갈린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혁신에 대한 것을 좋게 생각하지만 또 안 좋게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 무조건 혁신에 치중했다가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는 것을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기업 내부의 내부 직원들의 혁신에 대한 참여도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 의미가 여기에서는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곳에 투자라는 압력, 당신네 것 사지 않고 다른 거 사겠다고 하는 그리고 단기 압력 이런 것들이 그리고 변화하는 전략에 향한 편견인데 이것도 기업 내부의 내용들이죠. 이런 복잡 다단한 것들이 주변에 장애 요소로 나타난데 이겨내서 전략을 짜야 된다는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브랜드 자산은 안정되게 계속하는 게 아니라 비고정성이다. 그래서 투자가 없으면 하락한다고 하는 부분이죠.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간략하게 제가 써놓은 내용은 뭘까요?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도 관리하긴 하는데 브랜드 시스템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체계적인 전략과 혁신에 대한 노력이 있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움직인다. 브랜드의 자산은 멈춰있지 않고 움직인다고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브랜드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짚고 있습니다. 브랜드 전략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이 브랜드 관리인데요. 어떻게 하면 효율성과 효과성을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브랜드 자산의 유지 창출을 위해서 이런 세 가지를 해서 효과성을 제고해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브랜드 자산의 지수화 관리해야 하는데 브랜드 자산을 항상 측정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피드백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그 지수를 판단을 해서 정보화시켜서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브랜드 체계 관리인데요. 브랜딩, 네이밍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중요하다 하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된다는 나오고요. 그 전에 전장에서 배웠던 브랜드 확장에 대해서 배우셨죠? 브랜드 네이밍에서 배웠죠?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태 배웠던 내용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인데요. 브랜드 관리자가 철저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 물론 CEO부터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집행 관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정체성을 어떻게 수립하고 브랜드 정체성을 어떻게 수립하고 광고 홍보에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는 거죠. 너는 뭘 의미하냐? 브랜드 아이덴티티. 뭘 의미하나가 확고하지 않으면 브랜드는 살아남을 수 없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해 가는 것입니다. 한눈으로 볼 수 있어서 좋죠. 브랜드 구성 요소는 아주 다면적인데요. 평가 기준을 이렇게 보면
노열티, 연상 이미지, 충성도, 연상 이미지, 독점 자산, 인지, 그리고 지각 품질 이런 것들이죠. 품질도 좋아야 되겠고 인지도 높아야 되겠고 독점 자산이 있어야 되고 연상 이미지가 있어야 되고 노열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인지는 최초의 상기가 돼야 되겠죠. 내가 가방을 하나 사야 되겠다 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브랜드, 최초 상기가 된 브랜드가 1등 브랜드가 되겠죠. 도와주지 않고 인지할 수 있어야 되겠죠. 탑3 안에 들었으면 좋겠죠. 보조 인지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인지도를 높이는데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초반에 도입기에 광고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광고 홍보, 제반 마케팅을 동원한다. 그래서 전장에서 배웠듯이 초반에 마케팅 비용을 전체 비용의 50% 이상을 쏟아부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브랜드의 활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개별적 관리형이 있고 집단적 관리형이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개별적 관리형을 하기도 하고 집단적 관리형으로 하기도 합니다. 기업 브랜드를 통으로 써먹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각각의 브랜드를 줘서 관리한데 요건 뭐 응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구글도 하나만 쓴 게 아니라 옆에 개별적인 브랜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명확한 브랜드 계층 수립이 필요한데요. 브랜드 구조를 체계화해서 브랜드 도입 시 의사결정을 원활하게 해야 된다 하는 브랜드인데 기업 브랜드, 공동 브랜드, 하이 브랜드, 개별 브랜드, 브랜드 수식어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 중 가장 상위 브랜드를 기업 브랜드라고 하고요. 공동 브랜드, 패밀리 브랜드라고 하는데 여러 제품 혹은 서비스를 포괄하는 브랜드를 말합니다. 하이 브랜드는 서브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보통 세컨 브랜드라고도 이렇게 하죠. 기업 브랜드, 패밀리 브랜드와 함께 사용하는 삼성, 애니콜, 현대, 소나타 이런 방식으로 지금 서브 브랜드로 만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개별 제품 혹은 개별 서비스 브랜드고요. 마지막에 펫네임이라고 하는데 제품의 서비스나 속성, 성분 등을 나타내는 브랜드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체과된 순서대로 이렇게 브랜드가 계층을 가지고 수립을 해야 된다. 브랜드 정체성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데요. 너가 의미하는 게 뭐야? 너는 누구야? 하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설정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기업이 설정을 명확히 해서 브랜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브랜드를 커뮤니케이션 관리를 해서 소비자에게 브랜드 이미지를 남겨주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랬을 때 소비자에게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몇 번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인식 속에 이미지화 시키는 활동이다. 그러니까 브랜드 관리는 뭐냐 하면 브랜드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전달해서 소비자 인식 속에 어떤 이미지로 남길 것인가, 의도하는 이미지로 남길 것인가 하는 부분이 지금 브랜드 관리다, 브랜드 전체다 하는 내용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약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쉽죠.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중점을 두어야 될 것이 뭘까 하는 부분인데 볼보가요. 안전 내용을 차별화를 했죠. 볼보 차는 안전하다. 부서져도 실내 사람은 다치지 않는다는 그런 것들이 있죠. 볼보의 안전 철학. 요 내용이 일단 볼보는 사고 나면 사람이 다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안정감을 줄 정도로 이미지를 잘 심어놨습니다. 이런 안전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해 놓고 소비자한테 그렇게 인식되게 했던 볼보는 그만한 노력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브랜드 마케팅의 전략을 아주 충실히 펴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브랜드의 정체성을 지금 마지막까지 강조를 했는데요.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그에게 다가가 꽃이 되었다. 그런데 불리지 않으면 브랜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가 되고 싶다 이겁니다. 이건 뭐예요? 브랜드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을 소비자에게 브랜드 이미지로 어떻게 남겨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브랜드 마케팅은 재밌죠. 오프라인 강의는 시간 여유를 갖고 더 여러분들과 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요약 정리하다 보니까 아주 재밌는 과목인데 조금 딱딱했습니다. 비대면 강좌 때 여러분과 또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